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지내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청계천변을 걷다가 이 용두동 쪽에서 청계천과 만나는 정릉천을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자, 이 정릉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숙한 이 성북천과 함께 한양도성 동쪽 지역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릉천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청계천의 지천으로서 서울 동쪽에 흘렀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는 성북천이고 바로 이것이 정릉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릉천은 특징이 지금 마치 덮개처럼 내부 순환로가 고가도로의 형태로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곳으로 이렇게 정릉천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주변 지역에 데크 보행로를 설치해서 이 지역의 중요한 이런 산책로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꽃밭으로 꾸며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제천 위에 지나가는 이 내부순환로와 함께 결국 서쪽에는 홍제천, 동쪽에는 정릉천 위에 이 내부순환로가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순환로로 이어지는 이 붉은색의 표시 지역이 조선 초기에 지정이 된 한양도성 밖 성저 심리 영역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서 이 홍제천과 정릉천은 성저 심리의 경계 표시, 경계가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북한산 쪽에서 발원을 해가지고 흘러드는 바로 이 하천이 지금 정릉천이 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성북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금의 성북동 지역에서 흘러서 봉은동을 거쳐서 안암동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안암천이라는 명칭도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월곡천과 만나는 이 정릉천은 경국사 쪽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서 성북구를 거쳐서 선릉단이 있는 제기도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발원지로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칼바위 능선 쪽의 계곡에 이 넓적 바위로부터 발원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계천으로는 성북천과 정릉천이 이렇게 사이좋게 만나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중량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의 제3 지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성북천과 정릉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성북천과 함께 이 정릉천이 그 위에 이렇게 고가 형태의 동부 내부 순환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하천변도 이렇게 생태 하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정비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동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정릉천을 하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기동이 되겠는데요. 제기동은 일찍이 제사 지내던 터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이것이 한자화되는 과정에서 대기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임금님께서 직접 오셔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선농단이 될 텐데요. 이렇게 왕께서 풍농을 기원하던 동네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제터라는 마을과 북제기, 방아다리, 보린제 등의 자연불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었던 한성부, 동부, 인창방에 속했던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제기동에는 감초마을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태마을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 옛 이야기들을 담은 하나의 이런 문화
루트를 만들어서 그 중심에 방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방아다리 어린이공원, 그리고 선농단, 그리고 청량리 양령시장, 또 현진건의 박물관, 도서관과 그 집터 등을 연결하는 이런 문화지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방아다리가 보는 것처럼 정릉천의 중심을 이루면서 예로부터 이어져 왔었던 제티마을의 하나의 역사를 함께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여전히 그 이름을 딴 방아다리가 이렇게 여져 오고 있고요. 이 방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감초마을의 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까이에 방아다리 어린이공원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현진건 기념도서관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방아다리에는 조선 백성과 역대 제왕 시인 묵객과 중국 사신이 건너다니던 방아다리다. 그래서 역사와 유래가 있는 다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선농단이 있는 이 지역을 제티라고 불러왔었고, 특별히 이 정릉천변은 국가시설로서 많은 재단들이 위치하고 있었으니 선농단, 선남단, 우사단, 동방토룡단, 동화린서, 보제원 등 다양한 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농단과 우사단, 동방토룡단, 그리고 보제원, 이것이 바로 지금의 제기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잠단, 앞으로 화린서, 선농단, 보제원으로 대표되는 것이 제기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도 오늘날까지 제길이 제기동으로서 유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흘러내는 하천이 바로 정릉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산 금표도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성저 심리의 경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는 경계가 되었었던 바로 이 지역에 선농단이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릉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감초 마을에는 일찍이 선농단이 가까이 있었고, 우사, 동방토룡단과 같은 기우제를 지내던 이런 재단들이 있어서 제터마을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제사가 이루어졌었던 것은 선농단과 우사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중에서도 큰 제사 다음에 중간 제사로서 이렇게 중시되었었던 제사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농단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실제로 임금님께서 직접 제를 지냈을 뿐만 아니라 친경을 했었던, 직접 농사의 시범을 보였었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도 그 당시에 향나무와 더불어 이 선농단이 복원이 되어서 기념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제터마을의 기념비에 일찍이 우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곳에 있어서 제를 지내던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제기동으로 하나의 이어져 오면서 일찍이 제사 지내던 터라는 의미가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아다리를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세섬나루라고 하는, 다리라고 하는 이 다리가 나오게 되는데,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이 다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서 세섬다리가 되었을까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세섬다리는 이곳 정릉천이 이렇게 복원 작업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 준공이 된 다리가 되겠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하천으로 이것이 벌어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이 다리를 새로 세우게 되었고, 이에 걸맞는 이름을 정복구가 공모를 한 결과로 붙여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섬다리의 의미는 뭘지를
찾아봐도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건대 바로 다리 근처에 이렇게 섬 모양의 호안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해서 물길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 생긴 섬 위에 놓인 다리,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곳이 많은 새들의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봐서도 새들이 섬을 이루고 있는, 새들로 섬을 이루고 있는 곳에 있는 다리, 즉 생태 하천으로서의 이런 정릉천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다리의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부순환로가 지나는 정릉천을 함께 걸으면서 이곳에 놓여 있는 방앗다리와 새섬다리를 중심으로 이 지역 제기동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